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행정박물입니다. 행정박물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학습이 끝나면 여러분은 행정박물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정박물의 분류 체계와 행정박물의 선별과 등록, 보존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박물의 이관과 폐기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OX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답입니다. 행정박물의 개념. 이번 시간에는 행정박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록물의 정의를 보면 공공기관이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기록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박물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형상 기록물로서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생산 활용되는 모든 형상 기록물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급 기관에서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 기준을 마련한 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행정박물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박물은 관일류, 견본류, 상징류, 기념류, 상장 상패류, 사무집기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 및 기관장의 직인 등이 관일류에 포함됩니다. 화폐, 우표, 훈, 포장 등은 견본류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해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휘호, 모형 등이 상징류에 속합니다. 공공기관의 주요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등은 기념류에 포함되며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수여받은 상장, 상패, 메달 등이 상장, 상패류입니다. 대통령 등 주요 지휘자가 사용했던 사무집기류 등도 행정박물에 속합니다. 이 밖에도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것들, 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직자 선물류 등도 행정박물에 포함됩니다. 행정박물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대상으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기록물, 간행물 등의 기록정보 자료와 소프트웨어 같은 형태를 갖지 않은 물품, 동물, 식물, 음식 등과 같이 영구 보존할 수 없는 것들은 행정박물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박물의 분류 체계. 행정박물의 분류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박물은 유형별, 형태별, 재질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형 분류는 공공기록으로서 행정박물의 범위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 분류는 행정박물의 구체적인 형태로 실질적인 행정박물의 종류 파악, 용어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재질 분류는 행정박물의 관리 및 보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유형 분류를 하게 되며 2차적으로 형태 분류와 재질 분류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박물의 분류 체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형별, 형태별, 재질별 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상세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박물의 선별. 행정박물의 선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별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행정적 목적 및 역사, 기타 홍보 및 전시를 위해 행정박물의 필요성은 각 개별 기관마다 서로 상이합니다. 또한 업무 중에 생산 활용되는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각 기관의 고유 상황 및 맥락에 따라서 그 가치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포스터의 경우 보유한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면 보유 가치가 높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관리할 필요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각 기관에서는 자체 내의 행정적, 역사적, 홍보 및 전시상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립 기준에 의해 생산 당시의 원형을 간직한 행정박물을 선별,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산기관에서의 선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산기관에서는 생산 단계의 선별과 활용이 종료된 단계에서의 선별이 있습니다. 상징류의 공무상징, 상장류, 기념류 등은 신기로 제작할 때 행정박물 관리 대상을 선별해야 합니다. 관인류, 상징류의 기관상징, 사무집기류 등은 활용이 종료된 시점에 행정박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때 행정박물 관리 대상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선별합니다. 기록물 관리기관은 행정박물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유형별 가치, 보존 타당성 등 기준에 따라 관리 대상 행정박물을 선별해야 합니다. 선별 체크리스트에 있어서 먼저 유형별로 가치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박물의 유형별 가치 기준을 참조하여 해당 형상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점검해 최소 1개 이상이 체크되어야 행정박물 관리 대상으로 선별이 가능합니다. 보존 타당성은 해당 형상물의 영구 보존에 필요한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보존 가능성 항목은 O로 체크되고 훼손도 항목은 X로 체크되어야 행정박물 관리 대상으로 선별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가치와 보존 타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구 보존될 수 있는 행정박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 체크리스트 예시입니다. 각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박물의 등록과 보존. 행정박물의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물 관리기관은 행정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행정박물 관리대장에 등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박물의 등록의 경우 현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는 아직까지 행정박물을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행정박물을 등록할 수 있는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박물은 형태나 재질이 각각 상이하므로 상세한 기술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행정박물 등록번호는 등록대장을 만들어 사용하게 될 때 각각의 행정박물에 부여되는 일련번호로서 철입과 코드, 등록 연도별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행정박물 관리대장은 등록번호, 유형분류 등의 식별정보와 제목, 생산부서 및 생산일자 등의 관리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박물의 보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박물의 유형과 크기, 부피, 재질 등을 고려해 행정박물의 형태 및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박물의 보존입니다.
행정박물의 보존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박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에서는 행정박물을 형태 및 재질별로 구분해 서가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행정박물은 별도의 서고구역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치된 행정박물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행정박물의 보존 방법은 4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첫째, 보존 상자에 넣어 보존합니다. 둘째, 행정박물을 수집할 때 찍은 사진을 보존 상자 외부에 부착합니다. 셋째, 행정박물은 고정식 서가를 사용하여 서가 이동으로 인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행정박물의 재질별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보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행정박물 보존 절차도 기본적으로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복원을 하거나 훈증 및 소독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박물의 이관과 폐기. 행정박물의 이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박물은 유형에 따라 이관 시기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별 이관 시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이관 시기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박물이 이관되는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필수 이관 대상의 이관입니다. 관인유나 견본유는 별도 선정 없이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이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록관을 경유하여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합니다. 둘째, 선택적 이관입니다. 생산 현황 통보를 통해 제출된 상징류, 기념류, 상장 상패류, 사무 집기류 등의 행정박물을 대상으로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지정하는 경우 처리과에서 기록관을 거쳐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폐지기관의 행정박물 이관입니다. 폐지기관은 그 업무가 승계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 행정박물을 포함한 일체의 기록물을 소관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행정박물 이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리과에서는 필수 이관 대상이나 선택적 이관 대상으로 선별된 행정박물의 이관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이관 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대상 행정박물의 이관 일시를 지정해 처리과에 통보합니다. 처리과에서는 지정된 이관 일시의 등록정보, 배경정보 등을 포함한 이관 목록과 함께 해당 행정박물을 관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때 처리과에서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행정박물을 직접 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이관받은 행정박물을 취합한 후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관 대상으로 지정한 행정박물을 이관합니다.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행정박물을 이관할 때에는 이관 목록, 등록정보, 배경정보를 반드시 첨부해 해당 행정박물에 대한 상세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관 과정에서 행정박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박물 이관 목록 예시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박물의 폐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기록물과 마찬가지로 행정박물도 더 이상의 보존 필요성이나 활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폐기 대상이 됩니다. 기록물 생산 현황 보고 후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 중 다음의 경우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연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행정박물의 물리적 훼손이 심각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는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서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행정박물은 생산부서 의견조회, 당해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3단계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평가 결과 폐기로 의결된 행정박물은 폐기하게 됩니다. 오늘의 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볼까요? 퀴즈를 풀고 정답과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은 어떠셨나요?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 뒤 인쇄하여 활용해 보세요.